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반응 봅시다. 근데 크게 열 출입 반응 정도에 따라서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화학 반응에서 열은 항상 출입을 합니다. 열에 출입한다는 소리는 결국엔 뭐가 출입한다는 소리냐면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항상 방출하거나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자,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뭐가 발생을 하니까? 열이 발생을 하니까 항상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기회가 높고 주변이 낮으니까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니까 발열이 되는 거고, 따라서 화학 반응이 예를 들어서 뭐 AA 더하기 BB가 CC 더하기 DD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왼쪽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반응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생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가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보다 더 크면 요 둘의 차이만큼 열을 어떻게 돼요?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방출하는 열을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이기 때문에 반응열이라고 해줘요. 따라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보다 더 작기 때문에 둘의 차이만큼 열을 어떻게 된다? 방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있어요? 중화 반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저거 무슨 반응입니까?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연소 산화환원 반응. 금속의 산화, 산의 용해,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또 상태 변화에서도 발열 반응이 있죠. 뭐 응고라든가 아니면은 액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에서 다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화 반응, 그 다음에는 산과 염기,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연소 반응, 금속의 부식 반응, 다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된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거꾸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해주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아요. 즉,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열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흡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기 때문에 요 둘의 차이만큼 열을 어떻게 준다?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네. 그래서 흡열 반응의 얘는 열분해 반응, 수산화 바륨 8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 뭐 광합성 반응, 물의 전기분해 반응처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들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화학 반응에서 열이 출입하는 거를 확인해 주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온도를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이용하는 예시를 보면 발열 반응의 얘는 조류역 발열팩. 요새 이제 산이나 아니면 등산이나 어디 나들이 갔었을 때 함부로 아무 데서나 조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따뜻하게 데워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발열팩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전투식량에도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군 전투식량에는 물을 부으면 열이 발생하라는 발열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열팩 사이에 음식물을 넣으면 열이 나서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데워져요. 네. 그래서 발열 도시락에는 음식물을 데울 수 있는 조리용 발열팩이 들어있는데 산화칼슘, 석회하고 물이 반응하면은
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휴대용 손난로. 요새 이제 겨울 오면 핫팩스죠. 그쵸?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가 들어있고요. 철가루를 얘가 처음에 밀봉돼 있다가 뜯은 다음에 조물조물조물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을 하죠. 주변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산화철이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제설제로 보통 이제 눈 오면 이제 뭘 뿌립니까? 연막칼슘을 뿌리게 되는데, 연막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 현상을 이용해서 도로 위에 눈을 녹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얘는 녹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을 이용을 하는 얘는 냉각팩이라고 해서 어디가 삐었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했었을 때 빵 때려서 깨가지고 안에서 누구랑 누구를 섞는 거예요. 질산암모늄이랑 이 물에 용해될 때 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바로 냉각팩을 사용을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어떻게 측정을 해주느냐. 이거 중학교 때 한번 배우는데 보면은 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열은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 비열은 자,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만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따라서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요.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다른 물질이면은 다 비열 값이 어떻게 돼요? 달라요. 네, 비열이 같은 물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열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요? 질량이 빠지죠. 1g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질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따라서 열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비열 곱하기 질량 값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는 줄 퍼 도씨 또는 칼로리 퍼 도씨예요. 그러니까 비열은 다 다르지만 다른 물질이라도 열용량이 같을 수는 있겠죠. 질량을 다르게 해준다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열용량이나 비열은 결국에는 이 값이 크다란 소리는 결국에 뭐냐면, 비열이나 열용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떻다? 어렵죠. 왜 쉬워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수치값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근데 이 값이 크다라는 소리는 결국엔 온도를 올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얻은 열량 값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그 물질의 비열, 그러니까 Q는 보통 CM 델타 T라고 해요. 비열에다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을 곱해줍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비열 곱하기 질량인 열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해준 거랑 같아요. 그래서 Q는 CM 델타 T. 예, 이렇게 해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근데 이거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비열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 도씨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줄 퍼 그램 도씨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씨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열 단위랑 질량 단위랑 확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CM 델타 T로 해서 열량을 구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열 에너지가 출입했는지를 측정을 해주는 게 이 열량계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기본적으로는 단열 용기, 열 출입이 없는 단열 용기, 온도계, 젖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간이 열량계가 있고 통열량계가 있어요.
간이 열량계는 스티로폼 컵 안에 물 담아 놓고 여기서 온도계를 꽂고 젖계를 저어서 요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보통은 구조가 간단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단열이 잘 안 돼서 열 손실이 있어요. 정밀하게 측정을 못하고 주로 저 물에다가 뭘 녹이든지 중화 반응의 열을 측정을 하든지 하는 간단한 종류만 실험이 가능하고요. 통열량계는 여기 보면은 단열 용기, 강철 용기, 시료 접시, 물,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 이 강철 용기 있고 단열 용기 있고 요 안에서 시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얘가 발열 반응이면 밖으로 열이 나올 거고, 흡열 반응이면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뭘 채워놨어요? 물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단열이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열 손실이 거의 없고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보통 어떤 물질을 태워봐요. 그래서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를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어떻게 측정을 해주냐면, 열량계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이 물이나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열량, 출입하는 열량이 모두 용액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쓰인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은 모두 간이 열량계 속의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사용이 된다. 따라서 Q는 여기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총 열량 값은 용액이 얻거나 잃은 열량, 즉 CM 델타 T로 가요. 그래서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용액의 온도 변화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냥. 네. 간이 열량계로 실험해서 구한 열량은 이론값하고는 차이가 나요. 왜?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실되는 열량이 있고, 일부 열량은 또 어떻게 돼요? 저것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통의 온도도 올라가잖아요. 통의 온도를 올리는데도 열량이 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됩니다. 그러면 통열량계를 이용을 해줄 때는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은 모두 통열량계 속의 물과 통열량계 자체의 온도 변화에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 물도 데우고 물의 온도와 똑같아지는 열량계도 데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이 물이 얻거나 잃은 열량과 열량계가 얻거나 잃은 열량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물이 얻은 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CM 델타 T로 해주면 되고, 열량계가 얻거나 잃은 거는 열량계의 연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군데로 다 쓰였다. 여기서는 그냥 용액을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만 쓰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계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화칼슘 용해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면 간이 열량계에 증류수 200을 넣고 증류수의 온도를 측정을 해요. 여기다가 염화칼슘을 10g을 넣고 계속 저어준 다음에 완전히 녹인 뒤에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했더니만 25도씨에서 몇 도 됐어요? 33도. 그럼 몇 도 올라갔어요? 8도 올라갔죠. 결국에. 그러면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방출한 열량은 용액의 비열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4.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4.2 곱하기 전체 용액 질량이 얼마예요? 200에다가 10g 녹였으니까 210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온도 변화를 8 곱해주면 얼마예요? 7056 줄이 나와요. 이게 몇 그램 녹였을 때예요? 10g. 그럼 1g 당이면 얼마가 돼요? 705.6. 근데 이론값은 얼마예요? 732.4. 차이 나죠? 네. 열량 손실돼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열량계를 이용해서 구해줄 때는 물이 얻은 열량과 열량계가 얻은 열량까지 다 합쳐져서 구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개념 확인 문제부터 대표 자료 분석.
303까지 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1번은 자 X55, 그 다음에 2번 과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 열분해 반응, 흡열 반응, 연소 반응, 발열 반응, 염산하고 수소나트륨 중화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하고 질산암모늄 반응시키면 열을 흡수함으로 주위 온도가 낮아지죠. 금속과 산의 반응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용한 장치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철가루가 산화될 때 열을 어떻게 돼요? 방출하죠.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열을 흡수한다.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비열이죠, 비열. 비열, 열용량. 다음에 3번은 그 물질의 뭐예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네, 이걸로 구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은 나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자, 기억은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니은은 흡열 반응, 디귿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발열, 니은은 흡열, 디귿은 발열이에요. 따라서 발열 반응은 어떻게 돼요? 발열 반응은 뭐가 뭐보다 많아요?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보다 더 많아야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반대가 돼야 되죠. 반응 물질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OOXX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열량계와 내부 사이에 열 출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용해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XOOOX입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풀이해 봅시다. 1번은 4, 2번에 2, 3번에 3, 4번에 2, 5번에 5, 6번에 3, 7번에 기억 니은,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3, 11에 4, 12에 3, 13에 디귿, 그 다음에 14는 자, 통열량계를 이용해서 탄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자, 연료량이 1.8kJ짜리 통열량계 속 시료에 탄소가루 4g을 넣고 통열량계에 물을 2kg를 채운대요. 물의 온도가 일정해지면서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탄소가루를 완전히 연소시킨 후에 물의 온도를 측정했더니만 델타 T가 얼마가 나왔어요? 10도씨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물이 얻은 열량은 얼마가 돼요?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이 4.2 곱하기 물 얼마 집어넣습니까? 2kg 곱하기 온도 변화량 10 더하기 그 다음에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봐야 되겠죠?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1.8 곱하기 10 이렇게 될 테니까 총 얼마예요? 84 더하기 18 이거 얼마가 됩니까? 102kJ이에요. 몇 그램? 총 탄소 4g. 그래서 1g당이면 이걸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4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4로 나눠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25.5가 나오겠죠? 결국에. 그지? 자, 질문 있어요? 없어요? 9번하고 12번. 9번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자, 간이 열량계에다가 물 150을 넣고서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열량계에 염화칼슘 10g을 넣고 완전 녹인 후에 온도를 측정했더니만 10도씨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물에 용해될 때 일단 온도가 올라가는 거 봐서 열을 방출하죠. 그러면은 총 이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얼마가 되냐면 4.2 곱하기 물의 질량이 150에다가 염화칼슘이 10이니까 총 160 곱하기 온도 변화량 10. 그쵸? 예,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얼마 나와요? 6720 나오네. 그치? 그러면 얘는 몇 그램이에요? 10g에서 6720이 나왔는데 1몰이면은 1몰이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려면은 요거의 화학식량이 있어야죠. 1몰의 질량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얘를 10으로 나눠주면 1g 다음에 672고 곱하기 화학식량을 해주면은 1몰당 열량이 나타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12번은 학생 A가 수행한 실험이래요. 25도씨의 물 96g이 담긴 열량계에 25도씨의 수산화트륨 4g을 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켰어요. 최고 온도가 35도. 그러니까 몇 도 올라갔어요? 10도씨가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는 건 온도가 올라간 거 봐서는 발열 반응이 맞죠. 이건 중화 반응이 아니네요. 이건 용해 반응이네요. 수산화나트륨 4g이 물에 녹을 때 출입하는 열량은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수용액의 비열 4 곱하기 총 몇 그램? 100g 곱하기 얼마예요? 10. 그럼 얼마입니까? 4000 줄. 그러니까 4kJ. 맞죠? 수산화트륨 1몰이 물에 녹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4g이 4kJ이에요. 4g이 4kJ인데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40이에요. 40.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40kJ이 나와야 되겠지. 결국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력업 1번에 5, 2번에 3, 3번은 기억 니은, 4번에 3. 없어요? 오케이.